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 위주로 말씀을 할게요. 제가 생각한 거 오늘 저의 이렇게 시간을 줬으니까 저의 과거 또 저의 현재 또 저의 미래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4시 10분이니까 가급적이면 5시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 지금부터 하나씩 할 테니까 많이 좀 호응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뭐 질의응답 이렇게 여러분들 할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이렇게 나왔는데요. 회장님하고 만났습니다. 이번에 올해구나 4월달에 회장님 만났더니 성남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 강 본부장 농약 못 팔면 그만둬야 돼 해서 딱 한마디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약 영업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애덕이집 봉사할 때 사진이고요. 저 상탄 거는 공영민 고흥군수님이 우리 성담이 안내 봉사 대상 주실 때 지난달인가요? 10월 아니다. 지난달이죠. 10월 26일. 10월 지난달에 제가 했던 거고요. 저 맨 사진은 케미칼 회의 진행할 때 사진입니다. 네, 밝혀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배우자 김영아 씨고요. 신성여고 영어 선생 겸 교무 기획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한 30년 살고 있는데 사이는 안 좋은데 아들 둘 낳고 딸 둘 낳습니다. 그래서 큰 놈 이제 94년생, 그다음에 둘째 딸 96년생이구나 27. 세 번째 딸입니다. 강혜연이 2000년생 23살. 막내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늦둥인데 제가 43, 우리 가족이 39대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인데 엄마하고 매일 싸워요. 게임한다고 해서. 그래서 공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지는. 그리고 식구가 2명 더 있습니다. 강아지 2마리. 이름이 뭐냐면 강복실 강총재입니다. 예. 그래서 9살 8살 바뀌었어요. 예. 요 놈이 강총재 남자예요. 요 놈이 강복실 여자입니다. 저하고 한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기 강아지 저한테 주신 분 저기 계십니다. 정말 진짜 잘 키웠어요. 마당에서 없으면 못 삽니다. 이제 강아지. 이제 보신탕은 아예 안 먹습니다. 여기 저기 사진 보시면 제가 뭐 혼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올해 96살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실 때인데 뭐 짠하죠. 아버지 생각만 하면. 저는 저희 가족 사진 여기 재작년에 찍은 6명 가족 사진입니다. 네, 다음 보십시오. 네. 작년에 제가 퇴임식 할 때 12월 29일 날 퇴임식 했는데요. 우리 조카, 또 큰형님, 배우자, 저 이렇게 아들, 딸, 우리 장모님 해서 이렇게 퇴임식 때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우리 며느리들만 이제 찍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수님, 저를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신 큰 형수님 있고요. 바로 위에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아버지 이렇게 찍었고요. 저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큰 형님하고 저 아버지하고 사진 찍었는데 아버지하고 큰 형님하고 같이 늙으셨어요. 사실은 20살 때 난 아들이 그렇습니다. 6남 4년대요. 한번 세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6남 4년대 아버지 손자까지 몇 명 되냐. 본인 포함해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니까 41명이더라고요. 네, 41명이고 손자가 또 애 낳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세보니까 플러스 20하니까 68명입니다. 우리 집 가족이. 네, 저는 6남 4녀 중에 6번째입니다. 예, 제가 이제 출생부터 학창 시절
이제 농협 들어오기 전까지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65년 1월생입니다. 그래서 64년생들하고 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83학번인데 참살이니까 학교 한 살 빨리 들어갔고요. 호적을 한 살 줄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 덕분에 농협생활 1년 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애월로 봉성리에서 출생했고 여섯 번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 많이 키웠습니다. 한 보통 소 한 20마리 정도 키웠고 방귤과수원 했고 밭농사 했고요. 어도초등학교라고 여러분들 왜 봉성리인데 어도초등학교냐? 우리 봉성리 마을이 원래 어도리였어요. 그래서 70년대인가 그때 마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중학교 나오고 제주시로 유학 가서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정말 오리지널 촌놈입니다. 제가 제주시 왔던 기억이 우리 큰형님 대학교 졸업할 때 딱 한 번 초등학생 때 그 다음 한 번도 제주시 안 와가지고 저 고등학교 때 동문시장에 내렸는데 학교를 못 찾아가지고 동서남북 헷갈려요. 정말 촌놈이에요. 목욕탕 한번 가본 적 없고 오리지널 촌놈입니다. 버스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고2 때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집사람 만났습니다. 자취생과 주인집 딸과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17대, 저희 가족이 13살 때, 제가 고2 때 국락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났네요. 고등학교 때 공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촌놈이다 보니까 제주시 애들이 너무 공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거의 뭐 놀다시피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대학 못 간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정말 그때는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이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고전을 많이 했는데 나머지 과목 열심히 해가지고 3학년 때 한 우리 50명 가운데 한 10등 정도 했나요?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학교 서울로 갔는데 지금 늘 고맙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김홍림 선생님이시라고 저희 스승님이신데 너무 감사하죠. 저를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학 가서도 저희도 촌놈이라 서울 애들하고 어울리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친구들 진짜 상당히 계산적이고 똑똑하고 그런데 참 어울리지 못했는데 뭐 그냥 그런 대로 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 되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군대를 가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그때 이제 그저 공부도 싫고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나중에 가자. 그래서 우리 바로 외형님이 해병대 ROTC였는데 저도 그럼 그거 배워서 육군 ROTC 학군 장교 후보생 입단해서 2년 동안 교육받고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군대 가게 됐죠.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 3학년 때부터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도 다니면서. 근데 주위에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대학원 가는 친구들이 제주도 친구들도 몇 명 있고 이렇게 과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다 잘 됐어요. 그 친구들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 미국 갔다 와서 교수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뭐 다른 학교 교수하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한테 자극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3학년 4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점도 좋았어요. 그래서 경영학 부전공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시험을 몇 군데 볼 기회가 있었어요. 삼성도 제가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합격했고, 뭐 우리 친구들은 뭐 대기업들 뭐 많이 동기들을 많이 합격하고 그렇게 군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 육군 27사단 이기자 부대 수색 소대장으로 근무했는데 2년 한 7개월 했던 것 같아요. 소대장 생활 참 재밌게 잘 했습니다. 뭐 대리 중대장도 해보고 연락 장교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군대에서 많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체험하고 우리 병사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때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생각나고 우리 부대 동기들하고 지금도 돈독하게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우리 동기 한 명이 있는데 박래길
중이라고. 이 친구가 전라북도 고창 출신인데 저하고 같은 방 썼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도하훈련 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친구 생각하면 좀 저도 이제 눈물이 나요. 참. 그렇게 해서 제대하고 제가 직장을 뭐 농대 나왔으니까 뭐 농어촌 공사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농어촌 공사죠.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를 가보려고 이렇게 한번 원서를 썼는데요. 떨어졌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이 상식 영어가 논술이 1, 2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군대 금방 제대해가지고 한 2석 달 공부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떨어지고 그때 이제 우한은행 시험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LG 그룹 시험 보니까 합격했어요. 그때 그 배정을 어디에 주냐면은 LG 증권.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 증권으로 바뀌었다가 또 우리 농협 LH 증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배정 받았는데 하루 가고 안 갔습니다. 나는 여기 안 갔다 해서 그렇게 해서 조은행도 그때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우리 군대 같이 제대한 홍익 때 나온 동기가 자기는 한전 시험 본다면서 농협 시험 내일까지 원서 접수한다. 가서 한번 봐보라. 특히 장교 출신만 따로 뽑는다. 그렇게 해서 농협 시험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제대하고 9월 1일 날 입사했으니까 딱 한 2달 쉬었나요? 그때 백수 생활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9월 1일 날 처음은 제가 경기도 발령받았습니다. 경기도 김포 시지부 발령받아서 뭐 앞에 창고에서도 앉고 뭐 공과금도 받고 환계도 하고 뭐 교육근무도 담당하고 했는데 근데 맨 처음 그렇잖아요. 다들 뭐 돈 틀리면 변상하고 해서 나 농협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때 좀 잠깐 좀 회의감 느낀 거 있습니다. 아 농협 이런 데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많이 어쨌든 잘 하고 그때 그 고마운 게 김포 시지부 같이 근무할 때 우리 대학 선배 또 입사 동기 1년 2년 선배들이 뭐 본부 가려고 했고 또 승진 공부하는 이 선배들이 있어서 그분들 덕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어떻게 진로를 선택해야 되나 한 2년 차 3년 차 들어가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 갈까 이렇게 했는데 본부에 그때 당시 직원 티오가 없다고 저는 해외협력부 조사부 거기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고향 가보자. 그래서 가서 인사 상담해서 고향을 그때 지원했습니다. 그때 내려온 거죠. 그때가 28살인 것 같습니다. 입사한 지 한 4년 차 정도 됐네요. 4년 차 때 고향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주도주의 저축금융과에 그래서 전입했습니다. 참 그때 고마운 게 저는 영업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부현식 지회장님이시라고 우리 동인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부현식 지회장님이 그 아들이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친구고 해서 그때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한번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때 도시의 저축금융과 전입을 했습니다. 네. 가십시오 회장님.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전입하고 제가 공부를 좀 했었죠. 그 전부터 독서실 다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를 그때 이미 시작을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금융과 전입하고 시민회관 앞에 세종고시원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그때 총각 때니까 먹고 자고 하면서 저희 가족 내 우리 장모님 이 옆에 유리가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녁 얻어 먹으면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빨리 끝내자. 도저히 안 되겠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내가 서울대학 갔다. 응? 쌓아놓으니까 이만큼 하더라고요. 그 공부할 그게 뭐 그때는 임용시험이라서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빨리 끝내자. 꼭 초시 합격해버려서 끝내버리자. 결혼하면 도저히 맥 풀려가지고 공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29살 그때 뭐 좀 빨리 된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을 승진고시
초시 합격해서 책임자 생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광장지점 대리로 근무를 하고 거기서 2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역본부 들어와서 신용사업부 뭐 카드도 보고 신탁도 보고 공제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김상은 선배님 후임으로 제가 여신 봤죠. 그때부터 이제 96년도부터 여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도 제주시지부 잠깐 가서 채권관리 보고 들어와서 다시 채권관리 계속 보고 2004년도 여신관리단 처음 생길 때 창설 멤버로 그때 제가 이제 서무기획차장 맡았던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2004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연체가 뭐 지금하고 뭐 비교될 정도로 뭐 엄청나게 그때 많이 늘었을 텐데 그때 열심히 했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 진창희 본부장님 고맙죠. 그때 저 상급 승진 시켜줬습니다. 그때 승진해서 이제 승진하자마자 또 도청 출장소장 갔는데 그때는 우리 김선택 그 지부장님이 저를 또 좋게 보셔가지고 도청 출장소장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때가 40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두렵고 과연 잘할 수 있나 고민도 했는데 그때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들 사귀고 공무원 조직 돌아가는 거 하고 그때 김태환 지사님 시절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도 저도 사무관 이상 회의할 때 가서 참석도 하고 그러면서 공직사회 돌아가는 거 그때 관공서 처음 근무했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참 좋은 경험이 제가 금고 업무 할 때 큰 도움 됐어요. 현장에서 직접 제가 뛰어봤으니까 그때 도움 많이 됐어요. 술도 많이 먹었고요. 저도 또 진짜 남부럽지 않게 진짜 솔선수범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청 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되면서 저는 이제 상급이니까 연북로 지점 부지점장으로 이제 발령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지부장님이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이신 오명수 지부장님이 그때 저희 지부장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연북로 발령내가지고 연북로 지점 1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3급 이제 3년차 돼가니까 그때 한번 이제 지역본부 한번 근무하고 싶다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저는 신용사업부 어디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축산경제팀장으로 발령난 거예요. 전혀 예상외로. 거기 가서 3년 동안 정말 박박 기었습니다. 그때 정말 뭐 지금만 하면 농축산지원단 업무죠. 자재, 하나로마트, 주유소, 뭐 축산 업무 담당을 했는데 저를 놔주지 않은 분이 바로 이 강성일 본부장님 앞에 계십니다. 난 2년 하고 지점장 서귀포 지점장이라 보내달라고 했더니 말이야 붙잡아가지고 3년을 네? 절대 안 놔줬어요. 나는 남들은 지점장 다 할 때인데 말이야 안 놔줘서 그래서 3년 했습니다. 여기서 3년 하고 김성호 본부장님이 지역본부장으로 오실 때 그때 제가 이제 3년 했으니까 좀 밖에 나가겠습니다. 지점장 보내주십시오 해서 돌리세요. 다음으로 해서 서귀포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제주시지부 금융지점장 발령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정말 또 이때 박박 기었습니다. 아주 엄한 상사님 모시느라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지부장님 모시고 개인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랬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또 하고 또 저도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상관 모시기도 힘들고 어머니도 아프셨고 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이제 2010년도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금융지점장 2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강성일 본부장님 찾아갔습니다. 제가 2년 했으니까 좀 지점장 나가고 싶습니다. 네, 했더니 왜 좋은데 빠져나가려고 그러냐고 또 이렇게 핀잔을 주시면서 안 해주겠다고. 근데 저를 제주대학교 시험장으로 발령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때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가서 뭐 그때 출장소에서 금방 지점으로 승격되고 난 지점장 2번째인데 가서 뭐 보니까 여신이 볼 나이가 없어요. 120억인가 뭐 200억인가 채 안 되고 전부 마이너스 통장이고 담보대출 하나도 없고 안 되겠다. 열심히 뛰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대출 한 100억 제가 가져오고 가져와서 찍고
그렇게 해서 전국 업적평가 2위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뭐 직원들도 뭐 저 혼자 다 했겠습니까? 같이 근무한 직원들 고생했는데 그 조그마한 지점에서 그래도 상반기에 대출을 늘려놓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으로 1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2등하고 이때 M급 승진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48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하고 서귀포 지점장, 원하던 서귀포 지점에 갔습니다. 이때가 가서 2년 했어요. 2년 했는데 서귀포 지점이 그때 잘 나갔습니다. 업적 1등 했는데 가서 보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갈 거 보내고 금리 낮추고 뭐 이렇게 해서 한 3등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신은 한 500억 찍었어요. 가서 500억 찍고 저 후임 지점장을 1등 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저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근데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지점장, 후임 지점장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모 씨라고 있어요. 고석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시죠? 고석하면 누군지.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서귀포 지점장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 전정택 영업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제주시에 올 자리 없다고 서귀포 계속 근무하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 2년 했는데 옮겨주십시오 했더니 어디로 옮겼나? 서강로 지점장으로 했는데 서강로 지점이 업적평가 최하위였어요. 그때. 여신도 순중도 최하위고 해서 그때는 이제 참 어려웠던 지점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남문 지점 거의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지점장 자리에 앉으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좀 끌어올려 봐야지 했는데 그때 우리 참모들 잘 만난 것 같아요. 우리 김혜연 팀장, 뭐 여신 전문가죠. 그다음에 오도윤 과장,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뛰어봐지 해가지고 이때부터 제가 주택담보대출 전문가로 다시 태어났어요. 쫓아다녔죠. 건설공사 현장마다 또 빌라 분양하는 데마다 제가 안 다닌 데 없습니다. 제주 시내 곳곳 샅샅이 제가 다 뒤져가지고 안내장 주고 우리 금리 얼마다 얼마까지 대출 가능하다 모든 걸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1년마다 1,000억씩 늘렸어요. 근데 연말 돼가니까 팍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첫 해 한 3, 4등 다음에 한 2등 했는 서강로 지점장 완전히 정상으로 올려놨어요. 지금도 아마 이 대출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2년 하고 2017년도 연북로 지점장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서 판단했을 때 지점장 마지막 자리다.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해서 그때 저 전임 지점장이 백 지점장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백경원 지점장님이 연속 4등을 1등 했더라고요. 연북로 지점에서. 근데 계속 1등 하기가 잘도 어렵습니다. 뭔가 뭘 해봐야 되나. 그때 정말 연초부터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발로 뛰는 진짜 업무 추진하면서 제가 1년에 1,700억을 늘렸습니다. 분양호텔 한 3, 400억, 부동산 담보대출 한 400억, 기타 뭐 제가 뛰어다니면서 한 거 해서 제가 한 거의 절반 이상은 제가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잡아왔어요. 그때서 카드 엄청 찍고 뭐 이금융 찍고 뭐 해서 다음에 전국 최고 손익 성장사무소로 제가 우뚝 섰습니다. 이때는 정말 할만하니까 하더라고요. 승진도 많이 시켰어요. 김재선이 지점장 어디 계세요? 같이 했잖아요. 3급 승진 시켰고요. 김경태 과장도 4급 승진 시켰고. 참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죠. 뭐 저한테 불만이 많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했습니다. 지점장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때 2018년도가 저기 획기적인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우리 고병기 본부장님이 저를 콜 내줬어요. 사실 지부장을 가고 싶었는데 우리 선배들이 좀 계셔가지고 지부장을 못 가고 당신 저 부본부장 올래 하니까 알겠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2018년도 우리 경영 부본부장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네. 우리 고병기 본부장님 뭐 개인적으로 뭐 선배지만 존경하는 분이고 또 저를 아껴줘가지고 저도 성심성의껏 본부장님 잘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보냈고요. 다음에 제가 2019년도에
은행 영업본부장을 했는데 저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 4년 남았을 때 영업본부장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4년이나 남은 사람이 영업본부장 이렇게 해서 이때 김병훈 회장님이 참 고맙더라고요. 뭐 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한번 편지 한번 쓰고 간곡하게 부탁드린 것밖에 없는데 저를 잘 해주셔가지고 은행 영업본부장 2년 마쳤습니다. 이때는 다음에 다시 또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지역본부장 마지막 2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지금 농협케미칼 정무이사를 하는데 3월부터 원래 3월부터 근무했으니까 지금 한 9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돌려주십시오. 제가 본부장 시절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잘생겼죠? 지금보다 더 젊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 혼자 안 된다. 저 혼자 되지 않거든요. 절대 혼자 안 돼요. 사무실 직원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화합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견리사의 견이수명이라고 아마 공자님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안중근 이사가 또 뭐 이렇게 친필 휘호 쓴 것도 있는데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칠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인데 아주 좋은 걸 저 좌우명으로 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라고 뭐 유식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게 좋아하는 글귀니까 제가 외우고 있는 것뿐인데 어디 가든지 주인이 되라고 객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거 저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은행 영업본부장 시절인데 저 전임 영업본부장이 우리 저 사무국장님이 저 전임 영업본부장인데 참 잘했어요. 저 계실 때부터 항상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맙죠. 잘해서 좋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제가 물려받았고 그렇게 해서 부임 첫 해에 저는 업체평가 2등 했습니다. 전국 2등 했고 둘째 해는 연초부터 1월 달부터 계속 1등 했습니다. 우승도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JDC하고 교육근무 재계약 제가 했고요.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되게 생각하는 게 제주지방법원 지점을 그때 제가 승인 받은 거나 다름없죠. 그때 공탁금 보관은행에 선정됐습니다. 그때 참 그 꿈의 법원을 한번 좀 들어가 보자. 그때 정말 우리 여기 고영주 지점장 안 왔는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둘이 입찰한다는 정보 듣고 인적 네트워크 뭐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만 그때 가장 결정적으로 저한테 정보 주고 도와주신 분이 지금 제주지방 지금 법무사회 회장하시는 고태현 법무사님 참 도움 많이 주셨어요. 저하고 뭐 성당 같이 다녀서 잘 알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입찰한다는 정보도 주고 어떻게 움직이라 누구누구 만나라 그리고 본부에 공공금융부장한테 백남성 지금 충남영업본부장하는 그 친구가 나 대학 후배인데 같이 많이 움직여줬어요. 고영주 지점장도 정보 파악하고 많이 움직여가지고 4개가 경합했거든요. 제주은행, 농협, 제일은행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했는데 제일은행이 한 60년 이상을 제주지방법원 공탁금고은행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위에 계란치기처럼 참 어렵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주은행이 먼저 움직였더라고요. 정보를 입수해서. 그래도 우리가 결국 법원 우리가 따냈습니다. 아마 신규 유치는 아마 전국 최초로 한 거죠. 제주농협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제가 듣기로는 뭐 지금 사업 물량이 뭐 우리 고일 본부장님 한 2천억 넘죠. 뭐 대출 뭐 예금은 뭐 공탁금 진짜 금리 싼 거니까 그거 외에 뭐 대출 뭐 개인 거래 해가지고 참 저도 늘 법원 앞에 지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합니다. 뭐 후배들한테 남긴 선물은 딱 요거하고 밑에 거 제주본부 통합청사 신축 승인 273억 예산 승인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맨 처음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부본부장 때 우리 윤재춘 본부장 계시지만 땅을 먼저 샀어요. 우리 영업본부에서 우리 고성만
본부장님 시절에 그때 땅을 먼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갔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김병원 회장님, 이대훈 행장님 오셨을 때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건물 짓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회장님이 이대훈 행장님하고 마침 그때 행장님한테 해주지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박수 치고 했는데 다음 해부터 회장님이 바뀐 거예요. 회장님도 바뀌고 행장님도 바뀌고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근데 이제 주위에서 많이 도와줬죠. 네. 결국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만은 그때 예산 승인 받고 한 2, 3년 뒤에 결국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지금 몇 개 층까지 지었습니다. 5층, 4층까지 올라갔는데 9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한 4층까지 올라갔으니까 내년 아마 상반기에 준공이죠. 예, 하면은 저 이름 안 새겨도 좋습니다. 예.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시작을 했다 이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넘기십시오. 예, 저 지역본부장 때 2년 때 사진인데요. 회장님한테 제가 범농협 사회공헌상 받을 때 사진이고요. 요거는 사회공헌상 받았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 보니까 좀 어린 것 같아요. 예. 제가 지역본부장 물려받자마자 제주 감협하고 우리 지역본부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참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민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지역본부장이 어떻게 농정활동을 했길래 조합한테 소송 분쟁에 휘말리느냐. 시각이 그런 시각이더라고요. 나는 과감하게 도전했는데 그래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감귤농협 여기 모르겠습니다만은 감귤농협에서 조천 사무소하고 위미 사무소를 왜 신용사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싸움을 걸었다고 할까요? 아니 본인들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해서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 지역본부 상대로. 그때 그러면 우리 김현우 서귀포 시지부장이 내용 잘 알겠지만 우리도 과감하게 좀 대응하자 해서 그때 세종 법무법인 통해 가지고 의뢰하고 그때 했는데 중간에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일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협에서 이제 꼬리 내리고 이제 다음부터 분쟁 해결되고 참 어려웠어요. 그때 상황이 어려웠다고 참 말 못할 고민이 많았습니다.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탐나는전 하나로마트 사용도 그때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안 되지, 하기농협 하나로마트 안 되지, 도에서 묶어가지고 풀어주려 해가지고 아까 김동우 회장님 많이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농단협 우리 조합장님들 풀어놓으니까 그래도 농협의 하나로마트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때도 정말 많이 설득하고 돌아다니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했습니다. 그때 허용했고요. 지도사업 1위, 제주시 제주 자원봉사 대상 수상, 지역사회 공헌 인증제 인증기관 재지정, 최우수 지역본부 사회공헌상도 수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코로나 때 했어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저 본부장 할 때는 코로나 때라 해외 한 번 못 가봤습니다. 회의도 하지 말라, 만나서 식사도 하지 말라, 사람도 만나지 말라. 그때 여러분들 다 어려웠잖아요.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되고. 저도 공식적으로 코로나는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만 비공식으로는 걸렸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술도 많이 먹었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전무이사로 근무하는데 저 위에는 대표이사 겸 사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부사장 겸 전무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잘 모시고 근무 잘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잘 해줍니다. 저한테. 또 저희도 촌놈의 자존심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있다고. 제주지사장님 저 잘하고 있나요? 어디 계세요? 예. 그래서 냉해 농가 영양제 지원 수해 피해도 현장 많이 갔고요.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업계 2위고요. 상반기 계열사 평가 최우수 등급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농협 케미칼 사원도 만들고 일단 여러 가지 혁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 봉사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보면서 조금 부족하면 한 10분, 20분 더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사를 시작한 지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에 이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자기한테 해주지 말래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주라. 그게 이제 얘기했고, 불교의 이타자리라고 부처님 말씀, 다른 사람 잘해주면 자기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농협애덕봉사회 실체가 없습니다. 회칙도 없고 회장도 없고 회비도 없고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면 됩니다. 이 조직은 2004년도 3월 2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토요 휴무제가 처음 시작될 때인데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좌영철 선배님 계신데 저하고 이제 여신과리 다닐 때 코드가 잘 맞아서 우리 뭐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보게 마시. 토요일날 이제 근무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이 잘하는 사회복지시설 있다. 원장 신부님 잘한다. 같이 글라 해 그래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이대원 원장 신부님께서 잘 왔다. 당신들은 안에는 일할 사람 많으나 밖에 나무 자르고 검지를 메고 잔디 검지를 메고 청소하고 그런 거 좀 노력봉사를 해달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처음에 2명부터 시작했는데 2명이 4명 되고 8명 되고 16명 되고 지금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 130명 돼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한 10명은 꾸준하게 매주 저희들 갑니다. 그래서 농협봉사 사관학교 역할을 했다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배웠어요. 저도 진짜 여기서 제일 많이 배운 거는 우리 중증 장애인들, 정신지체 장애인들 그 친구들 다 뭐 진짜 유아적인 사고 방식에 잘 말도 못하고 행동도 느리고 하지만 봉사하면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 그래도 행복해하는데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도 저렇게 행복하는데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겸손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주일보 봉사대상도 받고 요번에 여기도 저기 창립 20주년 2003년도에 애덕이집이 창립됐는데요. 요때 우리 주교님이 저희들한테 감사패 준 사진입니다. 위에 이렇게 보시면 많은 사람들 많이 보이죠? 예, 많이 보입니다. 예. 우리 여기 와 계신 뭐 임재춘 본부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김성만 국장 열심히 다니고 있고 우리 자순양 지점장님, 부경란 팀장, 우리 김현희 지점장 열심히 잘 다녀서 고맙죠. 뭐 저 봉사라는 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한결같이 20년을 다닌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중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왜 한 군데만 다니냐? 다른 데 다니면 안 되냐? 그럴 능력이 없어요. 토요일 날 자기 시간 있는데 자기 개인 시간 희생하면서 다니는데 한 군데만 다녔어요. 이렇게 다닌 것만 해도 고맙죠. 와서 저 혼자 나온 적도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토요일 날은 저의 삶이 전부였고 의뢰 갔어요. 의뢰. 그게 20년 됐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까지 한번 다녀볼까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성다미안회라고 뭐 천주교 제주교구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교구 소속 한센병 전문 봉사단체인데 1980년도에 조직돼 가지고 지금 43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미안회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애덕이집 다니면서 이대원 원장 신부님이 한번 우리 소록도 한번 봉사 한번 너네들 안 갈래? 해서 2005년도부터 제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연속 다녔고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지금 못 다녔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못 다녔는데요. 내년에 아마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 여름 3박 4일
가서 노력봉사하는 겁니다. 말이 노력봉사지 노가다예요. 가서 나무 자르고 풀 베고, 우리 여성 회원들은 머리 이미용, 남들 또 이발, 가전제품 수리, 뭐 그다음에 뭐 이런 하여튼 뭐 잡동사니 일 다. 한 번 가면 얼마 가나 200명 갔습니다. 200명. 우리 저기 회원님들 와 계신데요.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서. 뭐 우리하고 소록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전라남도 고흥까지 배 타고 가면서 여기 뭐 강희경 지점장도 같이 갔었고 막 가신 분들도 많은데, 갔다 오면 매니아가 됩니다. 올해 가면 내년에도 가고 싶고 또 다음에도 가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저는 15년 연속 갔습니다만 30년 가신 분도 많고, 저기 계신 우리 고흥원 어르신은 뭐 한 30년 다녔지? 25년 다녔다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25년을 꼬박꼬박 가셨지. 지금도 언제 가냐고, 내년에 갈 수 없냐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보다 다 연배도 많고 하신 분들인데, 그게 아마 저는 부회장 2년 하고 회장 5년 해서 한 이렇게 했는데, 또 회장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육지에 근무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회장직을 2023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많이 받았어요. 뭐 재민일보 칭찬대상, 2018년도에는 대통령상, 뭐 이번에는 고흥군수가 주는 마리안 마간네 봉사대상 수상해서 상금 2천만 원도 받았는데요. 뭐 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존경합니다. 20년, 30년, 40년 다니신 분도 계셔가지고 꾸준하게 뭐 단순히 뭐 소록도 가는 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겨울 되면 제주도 감귤 꼭 보내줍니다. 한 200박스를 보내서 맛 좀 보라고 하고, 또 제주도 구경 못하신 우리 거기 사시는 한센병 어르신들 한 20명 저희도 초청해서 1박 2일 여행도 시키고, 배 타는 값부터 먹는 거 자는 것도 우리가 다 비용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도내에도 한센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한 10가정 우리가 이제 계속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후원하고, 그 다음에 뭐 물품도 후원하고 말벗도 해드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양에서 사라의 집이라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한 달에 한 번 우리 가서 과수원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조직이니까 봉사가 가능하지 않았냐 생각하고, 여기 잠깐만, 이거 아까 상 탄 거 사진 이번에 상 탔습니다. 10월 27일 날 상 탔는데, 다른 데서도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열심히 하라는 체직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들 보고 뭐 무슨 믿으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도 불교 신자고, 아버지도 불교 신자고, 또 우리 큰형님도 불교 신자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다 자유입니다. 우리 또 두 번째 형님, 네 번째 형님은 또 여호와의 증인 또 신자고 그래요. 또 우리 처남은 또 교회 목사고, 제각각입니다. 근데 종교는 자유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데 다니면 돼요. 저는 성당을 선택했습니다. 언제? 1984년도 대학교 2학년 때 너무 외로워서 근처에 성당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갔어요. 저 다니고 싶다고, 교육시켜주라고. 그래서 교육받고 영세받고 해서 다니기 시작했고요. 중간에 뭐 군대 갈 때 좀 쉬었다가 제주도 내려와서 9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당 활동했는데, 레지오 가입해서 교통환경분과위원장도 했고, 2012년도에는 김기량 성당으로 옮겨가지고 재정분과위원장, 뭐 성당 건립 추진위원 뭐 다 했지만, 레지오 단장 8년 한 게 가장 열심히. 무슨 역할이냐? 여기 단장인 레지오 단장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매주 수요일 날 8시 20분에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진행해야 되니까 단장이 1시간을. 그리고 모든 거 다 컨트롤 다 하고, 그 단장 역할 8년 하면서 저 레지오 한 6팀을 늘린 것 같아요. 보통 한 팀이 한 10명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설득하고 그렇게 했을까.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제가, 이것도 영업입니까? 하여튼 그런 건 자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도부터 매일 오전 새벽 미사를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좋았어요. 가면 뭐 말씀 듣고 정리되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 20년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에서도 제가 매일 새벽 6시 미사 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좀 말씀드릴게요. 축구합니다, 제가. 우리 제주일보 백호기 축구 이제 1993년도부터 매주 일요일 날 새벽 6시부터 8시 30년간 축구회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기 축구회 수석 부회장입니다. 다음에 회장 맡아야 되고 포지션은 수비수나 GK 골키퍼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공격수였는데 지금은 스피드가 안 나와가지고 안 돼요. 수비 보고 골키퍼 쓰고 제일 편해요, 포지션이. 우리 원장님 같이 축구할 때 잘하세요, 원장님. 품질관리 원장님. 40명이 회원이고 지금은 제주서중학교에서 자체 경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축구. 여러분도 한번 오실 사람은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적극 추천해요. 회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축구하러 오시면 돼요. 일요일 날 서중학교로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축구를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고경업 우리 실장님 계신데 제가 백호기 축구하면 지금도 거의 팜플렛 모으거든요. 모으고 해서 어느 고등학교 몇 번 포지션 두고 이름 거의 알합니다. 또 결승전은 제가 빠지지 않고 또 보거든요. 꼭 챙기고 도내 고등학교 경기는 제가 남몰래 리그 경기도 시간 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부러 찾아가서 2시간 3시간 꼭 봐요. 좋아요, 보는 거.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재밌고. 저는 축구 잘 하진 못합니다. 근데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헬스를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6시 50분부터 7시 30분까지 40분간 제가 꼭 하거든요. 그래서 주 5회 자전거 타고 역기 아령 들고 하는데 항상 몸무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고 제가 술 먹고도 술에 지지 않고 이제까지 체력 관리하는 그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걷습니다. 제가 매일 1만 보 이상 걷거든요.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영업본부장 때도 지역본부장 때도. 운전 직원 집에 오지 말랍니다. 저는 버스 타고 걸어서 출근했고 퇴근도 그 식당까지만 하고 그건 알아서 제가 걸어서 갔습니다. 지금도 육지에서도 저는 운전 직원 오지 말라 그러고 회사까지 50분 걸어서 갑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무실 차량 이용 안 합니다. 지점장 때도 저는 저 차 갖고 다녔지 사무실 차 이용 안 했습니다. 저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누구는. 왜 폼 안 재냐. 근데 우리 가족이 그 얘기하다. 절대 당신 폼 재지 마.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때만이 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육지 가서도 출퇴근할 때 걷고 지하철도 이용하고 우리 회사가 10층인데 10층도 엘리베이터 안 타고 1층서부터 1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이겨내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가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2주에 한 번 내려오는데 못 내려올 때는 우리 직장 등산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매월 1회 이상 서울 근교 등산이 있는데 거의 다 돌았어요.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남한산성, 남산 거의 한번 등산을 했는데 등산만큼 좋은 운동 없는 것 같아요. 전국 100대 명산 정복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골프는 제가 배운 지 이제 6개월 됐어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울리고 우리 팀장 뭐 다 이게 운동을 골프를 회의하고 이제 운동하고 밥 먹고 이러는데 저만 가서 6월 달까지 뭐 술만 먹으러 가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강제로 배워서 제가 이제 지금 한 3개월 입문했는데 한 10번 필드 나가고 있는데 그냥 5년 10년 친 사람하고 그냥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실력은 100타 초반 네, 그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참 그게 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어울리고 하는데 재미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의 그 조직관리 근무 철학은
소통입니다. 소통, 혁신, 성장인데 소통은 권위와 격식을 배제하고 경청 중시하고 소통, 소주로 통하는 게 소통이다. 공감합니까? 뭐 소통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소주로 통하면 소통이에요. 왜? 소주 마시면서 대화하고 어려운 거 얘기하고 그러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점장 때도 매주 화요일은 소통의 날이다. 소주 먹는 날이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요거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혁신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기 거 내려놓으면 되죠. 제가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모습 보여줬고 법인카드 저는 갖고 안 다닙니다. 운전 보조석 안 씁니다. 저 뒷자리 안 앉습니다. 집무실 칸막이 다 폐지했어요. 제가 와서 우리 사무실 뭐 본부장 시절도 마찬가지, 육지 가서도 마찬가지 다 치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뭐 하고 있나 졸면 졸고 뭐 다 보이게끔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성장하는데 뭐 이거는 저는 발로 뛰는 현장 위주 사업 추진보다는 직원들 자기개발 기회 많이 줬습니다. 특히 교육 가겠다는 직원 말려본 적 없고요. 뭐 출장 가겠다, 어디 가겠다, 연수 가겠다 하면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딱. 자, 제가 후배들이나 제가 이제까지 하면서 인재관인데요. 저 요걸 일관성, 제주도 말로 이래착 저래착 안 하는 거, 소신 있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욕 먹더라도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강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결국은 맞더라고요. 왜? 내가 옳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보다는 조직 먼저 생각하면 일관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 솔선수범 당연한 거고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협동정신 화합할 줄 아는 직원이야지 실력만 있다고 그거 좋은 직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다음에 멸사봉공 자기 사적인 이익 생각 안 하고 조직을 먼저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순신 장군이 쓴 말이거든요. 멸사봉공 개인보다는 공적인 거 우선은 조직 우선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확장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사람을 끌어들일 줄 알고 주위에 포용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정치적을 떠나서 확장성 있는 사람. 다음 돌파력, 전투력 있는 직원, 추진력 있는 직원. 이게 아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 제가 우대하고 승진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이런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도 이렇게 닮아보려고 애썼으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 자, 우리 제가 다니는 회사 간단히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농협케미칼은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 농약 제조 판매 회사입니다. 농약 회사입니다. 예. 농협케미칼은 농업인 조합원이 출자해서 농협중앙회 만들었고 농협중앙회가 출자해서 농협케미칼 100% 했기 때문에 조합원의 회사고 농업인의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매출은 하니까 알겠지 3천억 정도, 3,081억이고요. 조직은 2실 3본부 2공장 1연구소 19개 팀이 있고 14개 지사가 있고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직원은 한 250명 되고요. 우리 공장 근로자들 다 합치면 한 150명 합치면 한 400명 되는 회사입니다. 400명인데 저도 직원 이름 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다 저장하긴 했는데 워낙 뭐 사업장이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농약은 한 180품목 저희들이 생산하고 팔고 있습니다. 제가 3월 2일 날 전무이사로 취임했고 우리 김덕문 회장님 11월 13일 날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공장 견학하고요 했었던 이거는 제가 제주지사 현장 경영 왔을 때 우리 지사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하고 대화 나눴던 거. 이거는 우리 아까 회장님하고 대화 나눴던 사진입니다. 우리 회사 역사를 잠깐 하면 1956년도에 한국 니코틴이라는 개인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농협중앙회 계열사로 출범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영일케미칼에서 농협케미칼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2016년도가 창립 60주년이 됐고요. 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농약 시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다 농사 지었던 분도 있고 저도 뭐 하지만 농약 없이는 농사 못 지어요. 비료 없이 농사 됩니다. 근데 농약 없이 농사는 못 합니다. 병해충을 방지 안 하고는 농사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필수 자재입니다. 농약은 꼭 필요한 자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한 1조 6,500억 규모의 시장입니다. 근데 성장은 아닙니다. 정체입니다. 정체. 그래서 농협 케미칼은 업계 그전에는 한 7위 정도 됐었는데 농협 계열사 편입 후에는 5계단 상승해서 지금 업계 2위인데 1등 해야죠. 아직 1등 하려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파는 농약, 시판상에서 파는 농약 했는데 그전에는 농협이 밀렸었는데 지금은 점유율이 한 거의 절반 이상 시판에서 농협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약 산업을 보면 병충해 발생에 대한 이전도가 높은 산업이다. 그다음 내수 이전 산업이다. 적정 수요 판단이 곤란하고 자금 회전율이 낮다. 이렇게 해서 농약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 원료를 전부 수입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전부 미국, 유럽,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원재 개발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원재료를 못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1년에 한 1,500억 정도 수입하는데 환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환율이 뛰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손익 차이가 워낙 심해서 요새 그렇잖아요. 전쟁도 있고 막 해가지고 지금 원재료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약시장 키포인트는 얼마나 좋은 원재료를 어느 회사가 갖느냐. 그게 주도권 싸움. 또 약효라든지 안전성, 뭐 잔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PLS 들어보셨죠? 품질 꼭 그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PLS.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토질이나 수질, 환경오염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도 그러면 농약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한 1,000억 시장입니다. 농협에서 한 930억 공급하고 있는데 농협이 주도적으로 시장 점유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 농약을 어디서 사느냐? 도매상에서 사는 거예요. 도매상이 거의 갖고 있어요. 우리 농협 자재센터 저기서 12%밖에 못 팔아요. 농협에 들어가는 농협. 여기서 좀 우리 조합장님 두 분 많이 좀 사주십시오. 도매상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다시 보여주세요. 예, 우리 제주동업 뭐 현안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저보다 더 전문가고 다 잘 알겠지만 제일 지금 현안 문제가 인건비 비싸고 사람이 없다. 인력 부족 문제를 맨 먼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 가지고 기후 변화로 해 가지고 수온이 상승돼 가지고 그에 대한 영향이 크다.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이 필요한가? 우리 농업은 꼭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미래 산업이고 생명 산업이고 먹거리 산업이고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다음 네 번째는 정부하고 지역 사회에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농업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인력 부족 해결 방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쨌든 인력 부족하고 우리 농촌을 지키려면은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야 돼. 결국 답은 이거 후계 세대 청년농을 육성해야 된다. 그럼 청년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제로 갔다가 아버지든 아들 하나는 무조건 농촌에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배를 이어서 농사 지어야지 어떻게? 승계농 지켜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 하나는 농사 지어야죠. 그렇지 않고는 농촌이 유지가 안 될 건데 어떻습니까, 조합장님? 하나뿐이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외국 아들이라도 하나 잡아와야지 뭐. 그래서 이 청년농들한테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오면 5억밖에 대출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5억 가지고 땅 사서 언제 땅 사고 언제 농기계 사고 농사 짓겠냐. 좀 어렵다. 더 늘려야 된다. 땅 사는 거, 집 사는 거 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농협에서도 이 청년 농들한테는 정말로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 또 신규 조합은 당연히 가입시켜야 되고 항상 관심 갖고 농산물 생산한 거 잘 팔아줘야 되지. 다음 두 번째, 우리 기후 변화. 제주도가 요새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갑자기 비 올 때 폭우 쏟아져, 가뭄 들어. 기후 변화가 상당히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기후 변화. 이건 하늘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 인프라 강화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성산 가니까 그때 이제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 때 보니까 밑에 이렇게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풍 불 때 상당히 효과가 많더라고요. 한창 클 때 덮어주니까. 예, 그런 부분. 양배추도 뭐 흔들리면 도복 현상 하면 쓰러지지 않게 하는, 어쨌든 많이 좀 인프라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냐. 다음 세 번째, 지속가능 농업 많이 하는데 결국 핵심은 예산도 많이 줘야 되고 정책적으로 진짜 농업 부분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많이 좀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은 정부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청년 농업인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제주농업이, 우리 제주도 하면은 브랜드가 좋아요. 제가 제주도 사람이 아니라서 육지에서 보면 제주도 하면 감귤도 맛있다, 뭐 양파도 잘한다, 양배추도 좋다, 청정 이미지가 많은데 계속 살려면은 어쨌든 농가 인구수 늘어야 되고 농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잘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만에 되지 않고 농협만으로도 아니고 농협과 지역사회, 그다음 지자체 이렇게 해서 여러 고민하고 계속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제주농협의 스와트 분석 좀 해봤는데요.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농협 조직이 있는데 약점이 뭐냐면 농협 계통 간 협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밭작물은 밭작물, 감귤난 데는 감귤, 채소한 데 채소, 더 협력하고 더 소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복조합원 문제도 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뭐 6개 조합원이더라고요. 6개. 새마을고 신협까지 해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농업 분야 디지털 뭐 부추기 뭐 초기 단계다. 뭐 스마트팜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또 더하면 밭작물의 농업 기계화도 더 해야 될 거야.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다음. 네. 요거 기회 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농업만큼 중요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농사 한 대, 2대 더 올라가면 농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향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가 농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그러면 후계 세대를 어떻게 잘 키울까? 이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다 어렵고 힘들다고 농촌 떠나버리고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되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이 돼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에 지금 뭐 형님 우리 농촌에 우리 세 번째 형님 돌아가셨지만 아들들이 와서 이제 지금 아버지 땅 물려받아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기특해요. 젊은 친구들인데 와서 그런 친구들이 많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은퇴하면 농촌에 돌아가진 않지만 아버지 농토 그대로 이어받아서 농사 짓고 또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자연스럽게 또 계속 대를 이어서 해야 우리 농업이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조합은 많이 늘려야 되고 또 귀농 귀촌 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뭐 농업 분야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농촌에 태어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짓는 거 봐왔고 이렇게 하지만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 또 우리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그 위치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 인구가 줄어들고 농지 면적도 줄어들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농업은 계속돼야 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 말로만 안 된다.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다. 실천은 뭐냐? 예산도 더 늘려야 되고 정책도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 또 특히 우리 농협이 할 일은 뭐냐? 농협은 조합원이 있어야 성장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관리 더 잘하고 또 조합원들은 조합사업 전이용해가지고 사업 성장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농협은 지역 내 농업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현안이 생기면 대처하고 대책 세워서 항상 조합원 편에서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농협은 수익태지만 운동체다. 이런 숙명으로 태어난 우리 농협 조직은 항상 우리 후배 직원들이 있지만 농협이 있으니까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제주도도 존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뭐 현직에 떠나서 이제 육지 살지만 또 그만두면 또 와서 또 농사도 좀 지어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겠지만 제주도 브랜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농업이 있어서 제주도 브랜드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